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2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각 분야의 전문 멘토들이 다음 세대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아주 특별한 토크쇼. 오늘도 톡톡포유는 다음 세대의 고민에 귀 기울여 주실 멘토님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승우, 네. 아이비, 정성화, 이지훈, 계속 네, 나오는데요. 네. 김소현. 네. 자, 이 5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조승우 씨 이름 들었을 때는 배우, 그다음 아이비 씨는 가수 그랬는데 5분 이름을 듣고 보니까 그렇죠. 뮤지컬 배우. 근데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 뮤지컬 배우 맞죠? 그렇죠. 너무 쉬웠어요. 네, 쉬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크리스천 뮤지컬 배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딱 맞는 전문 멘토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와, 대단합니다. 2011년 제17회 한국 뮤지컬 대상 여우주연상. 야, 2017년 제11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어워즈에서 올해의 스타상을 수상하신 뮤지컬계의 여신입니다. 뮤지컬 배우 조정은 씨, 어서 오세요. 근데 박지원 씨와 조정은 씨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한 8년 전에 네. 그 뮤지컬 제가 이제 감히 뮤지컬에 도전을 했었죠. 뮤지컬도 하셨어요. 네. 잘했어요. 네, 암요. 그 로맨스라는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실력, 뭐 신앙, 뭐 인성 그때 그 뮤지컬계에서는 그 여신이라고 불리는 실제 그 동료 배우들이 가장 여신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이렇게 톡톡에서 내가 이게 8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그때 생각이 나요. 너무 반가워요. 네. 어떠세요, 조정은 씨는? 네, 저도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이 출연 섭외를 갑자기 받게 됐는데 박지원 씨가 그 MC라는 소식을 듣고서 하겠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큰일 하셨네요. 네. 보셨죠? 피디님 보셨죠? 네. 오늘 조정은 멘토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은 뮤지컬을 꿈꾸는 청년들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공연예술계열 뮤지컬 전공 학생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네. 블링블링합니다. 네.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죠. 당신의 북쪽은 어디? 태엽 빵빵하게 감긴 시계추처럼 그리움의 운동에는 끝이 없대요. 사랑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소름처럼 돋는 건 당신의 사랑은 어디? 운명은 나라에 있지 않아요.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건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데 첫사랑 못 잊는 바보 같은 건 인생을 차여서 울고 있는 맨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너무 상큼했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어떤 작품에 수록된 곡인지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뮤지컬 김종욱 찾기라는 작품인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사랑을 찾아가는 여자와 이제 첫사랑을 찾아주는 남자의 로맨틱 코미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부른 데스티니라는 곡은 여자와 남자가 이제 택시 안에서 만나서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라디오로 자연스럽게 곡이 흘러나오는데요. 운명에 관한
노래로 나오고 있는데 이 곡이 바로 데스티니라는 곡입니다. 네, 재밌게 봤어요. 네. 아니 학교에서 이제 뮤지컬 이렇게 공연 준비하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막 생기잖아요. 어떤 뭐 재밌는 에피소드 없어요? 우선 저희가 이제 공연을 준비를 할 때 전문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고 공연을 올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더 예민해요. 근데 이제 그렇죠. 어느 날에 이제 교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학생 연출을 한 명 뽑아서 담당 교수님이랑 연출이랑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에 이제 교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 배우들이 한 잘못을 전부 연출한테 정말 억울할 정도로 많이 그 화를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은 완전 화를 내고 나가시고 연출이 너무 억울해서 정말 많이 울면서 저희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람한테 욕을 오랫동안 듣는 것도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듣고 내려왔구나. 네, 근데 되게 싫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다들 이제 죄책감을 느꼈죠 좀. 그렇게까지 정말 힘들었던 걸 보니까. 그래서 이제 동기들 다 같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이제 그때 제 마음은 아 내가 돈을 몇백만 원을 들이고 대학교를 들어왔는데 내 공연이 망했구나 드디어. 내가 지금 대학교를 돈 주고 이걸 배우러 왔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들어갈 때 이제 더 집중을 잘 해주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연출도 더 좋게 말을 해주고 이제 그거가 이제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라는 곳이 꼭 공연을 잘 올리고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배워가면서 배우가 가져야 할 지향들이나 좀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연이 잘 나왔어요. 또 운이 좋게. 운이 좋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저희가 잘 했어요. 어떻게 잘 올렸나 봐요. 그래서 네. 반응이 더 좋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나쁜 시간만은 아니구나. 그걸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학기 때도 공연을 올리는데 2학기 때는 그런 일 없이 잘 프로처럼 진행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욕 안 듣고 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네. 우리 이만비 씨 굉장히 좀 매력 있지 않아요? 네. 난 목소리 굉장히 좋고요. 얼굴이 이렇게 너무 귀여운데 갑자기 목소리가 네. 봉골레 파스타가 나오니까 네. 너무 나중에 훌륭한 뮤지컬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우 감사합니다도 아주 발성이 그냥 오늘 여러 번 반하시네요. 네. 네. 근데 뮤지컬 배우는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래, 춤, 연기 다 잘해야 가능한 종합 예술인데요. 어떻게 뮤지컬 배우를 꿈꾸게 되셨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조현수 씨 학생. 예. 네. 제가 사실 이게 뮤지컬을 하기 전에 야구를 먼저 했었어요. 근데 야구 선수는 제 꿈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의 꿈이어서 이제 하는 동안에 야구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훈련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면 너무 불안해요. 다음 날 또 야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작정 이제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야구를 그만뒀죠. 그러다가 이제 해온 게 어렸을 때부터 운동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했는데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힘들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연기를 시작하게 됐어요, 우연하게. 그래서 또 연기를 하면서 뮤지컬을 접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제가 무대 위에 서서 노래하고 이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 뮤지컬 배우가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도 여쭤볼까요? 어떻게 뮤지컬 배우를 꿈꾸게 되셨는지. 네. 저는 연극 연기를 뮤지컬을 시작하기 전에 배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슬럼프가 오면서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레베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근데 그때 딱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압도가 되어버려서 저 정도 화려함이면 뒤에 있는 어려움은 감당해볼 만하겠다 싶어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차분하시네요 또. 네, 이게 굉장히 여러 스타일의 어떤 분들이 다 모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많이들 네. 질문하시고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이게 조정원 씨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진짜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네. 2002년 태풍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뮤지컬을 시작. 바로 다음 해에 2003년에 제9회 한국 뮤지컬 대상 여자 신인상 수상했고요. 또 2011년 제17회 한국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피맛골 연가의 홍랑역으로 여우주연상 수상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어서 네. 이후 맨 오브 라만차에서 알돈자 역을 또 미녀와 야수에서 벨 역을 지킬 앤 하이드에서 엠마 역을 엘리자벳에서 엘리자벳 역을 닥터 지바고에서 라라 역까지 등등등등 네 수많은 작품에서 정말 열연을 하셨는데요. 주연만 하는 배우.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은 멘토님은 어릴 때부터 뮤지컬 배우가 꿈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제 TV 드라마나 뭐 애니메이션, 빨강머리엔 이렇게 스토리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뮤지컬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거는 개원예술고등학교를 이제 입학하면서 뮤지컬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됐고 그때 이제 뮤지컬 수업을 들으면서 뮤지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네. 목소리 너무 차분하신데 어떻게 그런 무대를 그러니까요. 펼치시는지 정말. 제가 그 조정원 씨 이제 동료들하고도 좀 아는데 네. 학교 다닐 때도 엄청 유명했답니다. 어떻게? 그럼요. 뭔가 뭐 예쁘고 예쁜데 노래까지 잘해. 춤도 잘 춰. 이게 진짜 예. 정말 불공평하죠. 네. 또 뮤지컬 하면은 우리 어릴 때 왜 그 청년부 그러니까 청소년부 학창 시절 때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뮤지컬 다 경험해 보잖아요. 문학의 밤 맞아. 맨날 마리아 했어요. 목사님 딸이니까. 목사님 딸 마리아. 저는 요셉 역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과는 참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맞아요. 네. 네. 오늘은 그 뮤지컬 전문 배우 또 뮤지컬을 좋아하는 멘토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의 고민 보따리 이제 마음껏 풀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온 청년들의 고민들을 한번 조금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누구부터 질문 한번 하시겠습니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네. 김봉규입니다. 네. 남자네. 네. 네. 일단 우선 제가 이번에 학교로 입학하고 나서 네. 네. 닥터 지바고라는 공연을 봤는데 그때 조정은 배우님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는 객석 2층에서 보다가 바로 앞에서 보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노래와 춤 그리고 연기를 3개를 한 번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연습을 하면서 3개를 동시에 준비한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꼭 유학을 갔다 와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실력 있는 뮤지컬 배우가 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어떠세요? 조정은 멘토님을 보고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팬심이 느껴져가지고. 일단 아까 박지연 MC님께서 제가 뭐 춤, 노래, 연기가 다 잘한다고 거짓말 하셨는데 좀 겸손하시기까지 아니요, 하십니다. 정말로 네. 제가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춤은 못 춰요. 네, 몸치예요. 그건 내가 좀 보탰어요. 네. 몸치고 사실 노래를 저는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가 그렇게 막 성량이 엄청나게 막 크거나 아주 현란한 테크닉이 많거나 이렇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또 그렇지만 또 저의 좋은 점이 있고 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3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뮤지컬을 하더라도 그 3가지를 꼭 완벽하게 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그리고 주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봐줬던 사람들이 넌 이게 참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그냥 편안하고 즐겁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집중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학은
갔다 와야 꼭 성공한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유학을 갔던 거는 저 조정은이라는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 그냥 막연하게 유학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30살이 되기 전에 이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것 같다는 마음에 갔던 거지 뮤지컬로 성공하기 위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 유학을 통해서 뮤지컬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테크닉이나 어떤 비결을 알아왔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학이 저한테는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꼭 유학을 갔다 오면 굉장한 무언가를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유학을 꼭 다녀와야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하고 어떤 하나의 조건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유학을 다녀오자마자 첫 작품에서 예. 저희를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열정이 기억이 나요. 그 유학을 가서 거기서 뭔가 얻어왔다기보다는 계속 그 작품을 하는데도 계속 연구하고 연기에 대한 어떤 노래에 대한 춤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 정원 씨가 기억이 나는데 계속 성장해야 되는 어떤 거 아닌가 뮤지컬 배우라는 것은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그 성공하는데 유학을 다녀오는 게 정말 중요한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차영아 목사님하고 한동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유학을 다녀오셨으니까. 네. 나도 몰랐어요. 갔다 오셨어요? 안 대표님. 아 그렇죠. 그럼 한 분씩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유학을 갔다 와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유학 갔다 오는 걸 속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거밖에 못하느냐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유학 갔다 오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학이든 공부든 내가 또 뭔가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아주 자신에게 좀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학이라는 네임, 유학이라는 어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온다면 유학생의 어떤 삶은 힘들어요. 첫째는 물질이 많이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시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세 번째는 이런 모든 것도 힘들지만 견뎌야 되거든요. 언어를 견뎌야 되고 문화를 견뎌야 되면 어떤 면에서 낯선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건 엄청난 멘탈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도전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어떤 분야에서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은 게 목적이 된다면 유학을 가셔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배움에 있어서도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이라는 곳이 배움이 너무 좋아요. 여기서 내가 충분히 배우고 난 후에 내 공부에 대한 갈증, 또 때로는 여행에 대한 갈증이 있으면 공부도 할 겸 여행도 해야겠다라면 가는 것이고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러나 내가 유학이란 타이틀만 가지고 온다라면 정말 마음이 허해질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야, 꼭 이 교수한테 직접 내가 충분히 책으로도 배웠지만 직접 가서 노래 한번 듣고 싶다. 직접 가서 내가 한번 강의 한 번에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으면 유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나면요. 그 깊은 뿌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그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결정할 때는 먼저는 한국에 있는 어떤 공부, 어떤 여러 가지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특히 예술을 하시는 분들 내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다 하면은요. 유학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이게 그냥 일반 사람에서의 스펙 이걸 갖추면 좀 성공에 좀 더 가까이 간다라는 성공 공식으로 보면 저는 이게 성공 공식의 일환이면 잘 모르기 때문에 성공 공식의 하나라면 해야 한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 성공 공식의 하나를 보고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를 성공 공식에 따라서 무언가를 획득할 때쯤에는 이미 성공 공식이 많이 바뀌어 있는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얘기를 해서 따라하지만 이미 그건 구시대적인 성공 방식이 되는 거고 이런 문화예술계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좀 그 이제 혹시 자기만의 이런 성공 공식을 갖춰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또한 이런 스펙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그런 스펙이 없어도 성공하는 게 약간 그 대안적 성공 모델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유학생활 또 두 분 다 말씀 주셨지만 그 유학생들이 정말로 가지는 또 큰 파워는 저는 그 내적인 성찰할 수 있는 시간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두 번째는 헝그리 정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 자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에 가면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지식 플러스 이런 내적인 자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오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강 목사님, 네. 저희가 지금 연기, 노래, 뭐 춤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장 목사님은 또 우리 유명한 춤꾼이시잖아요. 네, 저 춤꾼은 지 또- 오래되긴 했는데 댄스 팀 단장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고 예. 계시니까요. 어떻게 하면 춤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맥락이 그 제가 저희 때 유명했던 춤꾼들을 보면 뭐 그 박진영 씨라든지 아니면은 그 양현석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춤을 잘 추셨는데 사실 더 춤을 잘 추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춤에는. 네. 그래서 춤을 어떻게 잘 추냐. 노래도 비슷하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그 왜 춤도 포인트 안무가 되게 중요하듯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잘 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은 저는 그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에서 발견했어요. 그때 그 빌리 엘리어트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넌 춤추면 어떤 기분이 들어?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춤을 추면 전 사라져 버려요. 전기가 돼 버려요. 한 마리의 새가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에 그 좋은 공부를 이루면 유학 갔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 많이 하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건데 근데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공부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날 살게 하는 이유라서 이거 하니까 나 없어져 버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노래 막 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없어져 버려. 저는 그 사람 뮤지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이제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겠어. 막 이런 마음이면 잘 될 수도 없고 늘 촉박해서 정말 좋은 뭔가를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춤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짜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어떤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면 항상 이렇게 참 막막해요, 그렇죠? 그런 기분 같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또 다른 고민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누가 한번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우한솔 씨. 네. 네, 저는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졸업을 하기 이전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보려고 휴학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인지도라는 게 없으면 이제 현장에 서기도 그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티켓바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좀 이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인지도에 대한 그쵸. 어떤 근데 굉장히 솔직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런 고민을 안고 사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정은 배우님께서.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인지도라는 것이 작품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로맨스라는 작품을 할 때 박지원 씨가 캐스팅된 이유는 그 역할에 너무 잘 맞아서라기보다는 이분이 저희들보다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이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작품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분들 또한 그런 인지도가 생기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게 있고 그 노력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그렇게 기회를 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그런 인지도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려지기까지 그 힘들게 보낸 시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고 또 그것이 작품을 위해서 어떤 하나의 알려지는 대중들에게 알려지는 통로로 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질문 주셨던 그 부분은 제가 뮤지컬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디션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관객들이 14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극장에 오는 것은 물론 그 인지도 있는 사람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 작품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더 많죠. 더 많죠. 그리고 그것은 그 오디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들이 캐스팅 되잖아요. 처음에 한두 번은 인지도나 어떤 그 유명세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게 계속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관객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보면. 그리고 꼭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라고 해서 안 되는 작품을 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은 정말 실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으로 자기 연민이나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기회가 없어라는 것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디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해요. 네. 그 오디션에 떨어진다는 거는 내가 운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무언가 꼭 실력이 그 뛰어나도 이미지가 안 맞으면 그 역할에 캐스팅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그걸 좀 객관적으로 보고 아 내가 이러이러하구나 그걸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현재 나의 그 상황 그리고 나의 그 실력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는 잣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오디션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좀 정직하게 자기 마음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비겁한 변명 아닐까? 너무 정확한 얘기 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지도 있는 뮤지컬 배우들 있잖아요. 사실은 그 냉정한 오디션에서 다 밟고 올라오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아니, 그 본인 실력. 변명 같이 들리시는데. 맞습니다. 네. 아니 어떠세요? 네. 여기 우리 조정원 멘토님의 답변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좀 마음의 문제가 좀 풀어지는 건지 아니면 더 답답해질 수 있고 야 진짜 실력 있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될 수도 있는데 또 질문 누구 있으실까요?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원래도 저희 교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 엄마나 집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성가대를 요즘 최근 들어 더 많이 성가대를 하라고 이렇게 많이 권유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통해서 쓰임 받는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무래도 뮤지컬 전공자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생기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저한테 주는 그런 시선들이나 약간 기대 같은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마음 편하게 설 수도 있겠지만 부담스러워서 좀 약간 밀어내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인 것 같아요. 주시는 관심과 사랑은 감사한데 내가 가진 그 실력보다 과대평가를 받아서 막 성가대 해라 이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부담스럽죠. 솔리스트, 저 솔리스트 너무 부담스러워요. 뮤지컬 배우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유정자매에게 멘토링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먼저 좀 해주세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본인이 한 번쯤 뛰어넘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향한 세상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작게는 가족 안에서도요. 부모님들은 자녀 자랑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가면은요. 내 딸, 내 아들 세계 최고의 이제 뮤지컬 배우 다 된 거예요. 친척들 사이에서 또 뭐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면서 또 어떤 아버지 야 너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재능이 누군가 좀 보여주고 또 누군가가 또 기대를 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재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왜 사람들 날 너무 부담스럽게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이런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너무 잘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완벽한 모습만 보여줘야겠다는 그 생각은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가대가 내가 부담스러운 것이 혹시 내가 성가대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하지 못했었을 때 내가 만약 솔리스트를 시키면은 혹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사람들이 쟤 뮤지컬 전공하면서도 뭐 일반 애들보다 못하네.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주 불쾌하고 그러면 그걸 좀 뛰어넘어서 왜냐하면 뮤지컬 전공자도 일반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학년 제가 봤었을 때는 아주 어려가지고 지금 1학년 맞죠? 그러니까 되게 젊잖아요. 아주 젊고 어리시잖아요. 그런데 4년 후가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뀌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듬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 뮤지컬 배우하면 이런 모습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1학년 때부터 그런 모습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잘못 배우면 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순진하게 가야지 뭐 이렇게 너무 기교 많이 예. 뭐 이런 것들 너무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예배자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내가 재능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에게 준 좋은 재능 그래 내가 성가돼서 내가 한 일원으로서 해보는 것도 참 은혜스럽겠네요.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다르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과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번쯤은 좀 자기 안에서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한동원 대표님은요? 네. 저는 이 의정자매의 그 고민이나 삶의 방식과는 또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떤 삶이냐면 부담스러운 데만 쫓아가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것만. 부담스러운 것만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성장의 원리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의 내가 가진 그릇이 내가 가진 역량보다 조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렇게 스트레치를 해야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가야지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세팅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편안한 것은 할 수 있는 데서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이상만 하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돼요. 근데 당연히 그 과정 중에 주변 사람들이 기대나 시선이나 뭐 비난이나 이런 거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너무나 신경 쓰이는 나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지금은 그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누가 그런 말 했지 이런 거 전혀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나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만 남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진짜 소중히 하고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이런 부담스러운 곳은 더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탄을 하게 만들어주시네요. 네. 장강호 목사님 혹시 이렇게 나를 과대평가하셔서 불편하셨던 제가 좀 기억이 과대하죠. 아이고. 네. 농담이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좀 반대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과소평가받아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과대평가도 힘든데 과소평가도 괴로워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어떤 자리에선 과대평가 받는 것 같고 어떤 자리에선 과소평가 받기도 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런 문화사역을 거의 한 20년째 해오면서 한 20만 명 앞에 서서 막 할 때도 있었고 아주 작은 무대에서 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름 개척자거든요. 교회 안에서 댄스를 만든. 근데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늙어가요. 비대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어려움이 됐던 시간들이 반드시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풍부해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사실은 불가능에 접근하는 것도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나 스스로의 귀한 성찰을 통해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될 때 지금의 때가 아니고 정말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치도 않았는데 아까 우리 배우님도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꾸준히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오르게 되더라. 우리가 예상하고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보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풍부해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실력도 키워가다 보면 좋은 자리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니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친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한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게 그게 네. 자기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것 같다고. 근데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이런 뭐 좋은 아빠 막 2018년 안에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근데 네. 저는 원래 그 전에도 그런 아빠였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보여진 건데 그렇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나니까 더 노력하게 돼요. 더 좋은 아빠 되려고 더 노력하게 되고 이 상황이 저를 또 만들어가는 걸 느껴요. 근데 거의 모든 강연자가 똑같이 고백하는 게 이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 내가 말한 대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진짜 그런 자리 스트레스라고 느끼지 마시고 네, 새겨 들으셔서 그 자리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함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너무 귀하죠. 박지원 멘토님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네. 어떠세요? 오늘 함께 하시는 소감 좀 함께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조현수 형제님부터. 네. 아 저는 이 과대평가 얘기 들으면서 뭔가 그런 거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게 애들 앞에서는 이제 전공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를 불러도 아빠 앞에서는 못 불러요.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이제 또 대중들 앞에 쓰는 거에 있어서 이제 진짜 내려놓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와닿았던 게 그래야 대중들도 이제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그 말한 인지도도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박누리 학생. 네. 네, 저도 그 뮤지컬 전공 학생으로서 무대에서 항상 잘해야겠다는 욕심도 있고 사람들 시선이 되게 무서워서 항상 불안했던 것도 있는데 그 멘토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신 덕분에 그 불안함을 기회 삼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불안함을 기회 삼아서. 좋다. 저는 이번에 지금 뮤지컬 전공을 막 들어온 24살 1학년 학생이고요. 제가 뮤지컬을 늦게 들어온 이유는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걸 하다가 늦게 제 길인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들이 뭐랄까 자기 말을 한다는 걸 교수님들과 또는 학교에서 같이 작업하는 배우들, 연출들이 많이 제시하거든요.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노래를 불러라. 노래하면서 자기 말을 해라. 근데 어떤 연출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발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인트를 주시고 어떤 분은 대사를 칠 때 어떤 연기적 호흡에 대해서 포인트를 많이 주시고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 배워가는 게 저의 몫이긴 한데 배우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해결하시는지 되게 많이 궁금합니다. 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 뭐가 먼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개로 친다면 한쪽 날개로만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와 어떤 노래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두 개 다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연습해 나가는 거고요. 완성되는 것은 글쎄요 언제 완성되는지 저도 계속 지금 작품을 할 때마다 항상 그런 거에 부딪혀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연륜이 쌓여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해결될 줄 알았는데 경험이 쌓이긴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 이거야라고 딱 저도 정답을 갖고 있진 않고 왜냐하면 어떤 역할과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또 창법이 다르고 또 전달되는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그 자기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뭐 누구를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문자적인 의미로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들리긴 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막 전달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라고 그 말씀 주신 분의 의도는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내 말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연구하고 고민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이겠습니까? 참. 네.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오늘은 크리스천 뮤지컬 배우라는 주제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공연예술계열 뮤지컬 전공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이 뮤지컬 연기 실력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네. 소개는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부를 곡은 뮤지컬 영웅의 그날을 기약하며라는 이제 한 장면이고 노래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안중근 쌤을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 영웅이에요. 근데 안중근 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시는 이제 실제 인물들과 가상 인물들이 그 뮤지컬 속에 있는데 그 인물들과 함께 이제 결의를 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독립을 위하여 그날을 위하여 나아가자. 험난한 시련이 다가와도 나아가자. 네, 그런 결의를 다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 나아가자. 아멘. 네. 아멘. 박순호, 김봉규, 신중우, 조현수 남성 4인조 보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깊은 한숨 대신 하늘로 이 바람 잠자던 내 영혼 지친 나에게 스쳐가며 말하네 이제는 떠나가야 할 시간 그것은 너의 길 험난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 머나먼 타고 땅에서 하지만 그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 잊을 수 없는 것 빼앗긴 조국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우리가 가는 길 기약 없는 내일과 두려운 미래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후손 위해 무대에서 한 번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제가 그 안에서 많이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랑해 괜찮아요 사랑해 너만을 사랑해 계속 머릿속에 뮤지컬이 맴돌더라고요. 저를 먼저 알지 않으면 연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노력할 만큼 했다. 죽을 만큼 노력했다. 나는 나라는 것은 찾는 게 아니라 약간 발견되어지는 것. 연극이나 뮤지컬들의 반성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뮤지컬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연기를 하게 된 목적, 우리에게 이 은사 주신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